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각종 제한 조치로 정부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급감하면서 무보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이 졸업 직후 취업하는 OPT를 이용하려면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어 130만 명이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GPT에 이어 엔트로픽사의 AI 모델 클로드도 외부 기관 시스템을 무단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이번 선거 결과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8%, 공화당은 4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20%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변화를 이끌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우위를 보였던 항목이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수치가 지난 2006년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함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0%는 자신의 한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비율은 올해 초 67%에서 56%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별 정책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지원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지층은 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후보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추진은 물론 예산과 각종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각종 제한 조치로 미국에서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조의 종료로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이 올해 290만 명 급감했고 2027년 1월부터는 메디케이드에서 410만 명이 상실할 거란 추산이 나오면서 무보험자들이 2,700만 명에서 700만 명 더 급증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 3천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조차 없는 무보험자들로 전락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각종 제한 조치로 정부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그만큼 무보험자들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워싱턴 정치권이 ACA 오바마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를 지난해 말로 만료시키고 재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ACA 등록자들이 29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은 2025년 2210만 명에서 2026년에는 1920만 명으로 13% 29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보조의 종료로 ACA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급등함에 따라 아예 등록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BBB 법에 따라 10년간 9천억 달러나 삭감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매달 80시간씩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메디케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41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CBO 미우의 예산국은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칩이라는 아동건강보험 이용자들은 현재 8,100만 명인데 갈수록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실상 무상인 메디케이드와 비교적 저렴한 ACA 오바마케어를 상실하는 미국민들은 더 비싼 민간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할 게 분명해 대다수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2025년 말 현재 2,700만 명으로 전체에서 9.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ACA 오바마케어를 상실한 290만 명과 메디케어를 잃게 되는 410만 명을 합해 700만 명이나 무보험자로 전락해 무보험률이 급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ACA 오바마케어 이용자들은 현재보다 33%나 급감하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향후 10년간 무려 41%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OPT를 이용하려면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백악관이 최종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시행 시 한국 출신 유학생 8,000명을 포함해 40만 명 이상의 OPT 이용자들이 급감하게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부터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키로 한 데 이어 졸업 후 취업하는 OPT 이용자들에게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미국에 남으려면 H-1B 등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매우 좁은 문이어서 일단 OPT 워크퍼밋부터 받아 취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OPT 폐지를 공언해왔으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처럼 1인당 10만 달러씩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새 정책을 심의, 승인 또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백악관은 아직 OPT 10만 달러 부과안을 최종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검토 과정에 있어 한국 출신들을 포함한 국제 유학생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20만 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졸업 후 취업하는 OPT 이용자들은 2024년 현재 41만 9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 OPT 이용자들은 8천 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들이 14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들이 6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공의 OPT 이용자들은 졸업 후 1년을 취업할 수 있고 STEM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들은 3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OPT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H-1B 등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OPT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달러를 부과한다면 유학 졸업생들과 미국 내 스폰서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거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OPT 이용자들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향후 국제 유학생들이 미국행을 주저하게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하고 있어 하이티 출신 33만 명 등 130만 명이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써 대거 해고되거나 잠적하고 있어 널싱홈, 농장, 식당, 청소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혼란을 빚기 시작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진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당해 미국에 피난온 외국인들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하고 있어 13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해온 3D 업종이 큰 혼란과 낭패에 빠지고 있습니다. IT 출신 33만 명이 TPS 종료로 벌써 무더기 해고되거나 잠적하고 있어 너싱홈, 즉 요양원과 식당, 농장, 공장, 소매업종, 돌보미, 운전업종 등에서 대혼란이 시작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합법 판결까지 받아 강행하고 있는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의 종료로
13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출신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1차로 35만 명이 출국령을 받은 데 이어 2차로 25만 명도 종료가 임박해져 이를 합하면 6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시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TPS 종료와 출국령을 받은 국가는 대지진을 겪었던 하이티 출신들로 33만 명이나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IT 출신 33만 명 가운데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보면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리와 서빙 등 식당 업종과 포장 직종에서 각 2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15,000명, 소매업종에서 14,000명, 너싱홈에서 13,000명이 노년층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9,000명, 돌보미 8,000명, 안전요원과 공장 근로자 각 7,000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종들의 고용주들은 연방정부의 경고장을 받고 벌써부터 TPS가 종료된 직원들부터 대거 해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IT 출신 33만 명 중 취업자 20만 명을 비롯해 100만 명 안팎이나 갑자기 떠날 수 있어 이들에게 의존해온 미국 내 3D 업종과 고용주들이 인력 수급과 사업 차질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IT 출신 33만 명은 플로리다의 15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뉴욕의 4만 명, 뉴저지의 16,000명, 펜실베니아 15,000명, 오하이오의 14,000명, 조지아와 인디애나에 각 11,000명씩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 오픈 AI의 GPT에 이어 엔트로픽사의 AI 모델 클로드도 실제 외부 기관 시스템을 무단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상훈련으로 착각해 실제 기업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 악성 프로그램까지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인공지능의 무단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AI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 AI의 GPT에 이어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에서도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체 사이버 보안 평가 기록 1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클로드가 외부 기관 3곳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GPT가 외부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이 알려진 뒤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는 외주 보안업체가 구축한 모의 해킹 평가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클로드에는 인터넷이 차단된 가상 공간이라고 안내됐지만 실제로는 외부 인터넷망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로드는 자신이 발견한 실제 시스템을 훈련용 목표로 착각해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모델은 과제와 이름이 같았던 실제 기업 웹사이트를 해킹했고 또 다른 모델은 악성 패키지를 제작해 공개 저장소에 등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제 보안업체가 내려받아 설치하면서 현실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용 모델은 실제 기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투한 뒤 훈련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공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23일 사고를 확인한 뒤 평가를 즉시 중단했으며 피해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실제 시스템과 가상 환경을 구분하지 못한 채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인 만큼 앞으로 금융이나 의료 등 일상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GPT에 이어 클로드까지 잇따라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면서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통제 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AI가 통제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모델 작동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AI 킬스위치 법이 발의되는 등 관련 규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